안녕하세요. 외과의사입니다. 날이 매우 무덥습니다. 이제 8월이죠. 8월이고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9월이 오고 또 조금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겠죠. 그때까지 더위 잘 견디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최근에 우리나라의 큰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어떤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뭐 치료 중에 다른 병원으로 또 전원을 가시고 하셨는데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어요.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병원에서조차 어떤 제대로 치료 안 된 게 아니냐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. 물론 실제로 치료가 잘 된지 안 된지는 뭐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면 전문가로서 볼 때 나름 그 병원에서도 뭐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의료진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제가 있는 병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처럼 어떤 뭐 필수 의료 어떤 그런 시초를 다투는 그런 순간에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진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. 비단 뭐 필수과라고 하는 뭐 내과, 외과, 뭐 산부인과, 소아과뿐만 아니라 다른 뭐 흔히 필수과가 아닌 과에서도 그 진료과에서 다루는 질환 중에 아주 특별한 아주 응급인 상황이 있습니다. 그때 어떤 그 일을 해야 할 그 의사가 부족한 것도 맞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코나 뭐 이렇게 개원하는 의사분들은 또 많지만 어떤 큰 대학병원에서 두경부 종양이나 어떤 그런 기도 관리를 다루는 의사가 부족한 건 맞고 성형외과에서도 뭐 물론 어떤 번화가에 성형 수술하는 의사분도 많지만 대학병원에서 어떤 안면 기형이라든지 큰 흉터의 어떤 그런 안면에 어떤 치료적인 성형을 한다든지 그런 것 분야는 또 쭉 적거든요. 또 그것도 결국은 필수과인데 결국 이런 어, 덜 중요한, 덜 응급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,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은 어느 정도 좀 충분한데, 응급실이라든지 응급 상황에서 어떤 진료를 해야 될 의사들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. 필수과 이외에도 많은 과에서 부족한 건 맞습니다. 부족한데, 이 문제는 뭐 하루 이틀에 벌어진 게 아니고, 벌써 수십 년,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수십 년 전부터 어떤 건강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렇게 계속 시행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수십 년 전부터 어떤 학회에서 여러 의사들이나 학계에서 다 경고를 했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 사이 이제 바뀌지가 않았죠. 바뀌지가 않았고 모르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서서히 이제 의사들이 서서히 줄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에서야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. 돌이켜 또 얘기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수십 년이 걸립니다. 수십 년이 걸려야지 그나마 또 노력한다면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겠죠. 그래서 노력해야지 5, 6년, 7, 8년 지나야지 그쪽 부분에 의사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어떤 진단하고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잘 세워야 되는데 글쎄요. 요즘 또 나오는 뉴스 보면 강제로 어떻게 의사들을 배치해야 된다,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데 의사가 늘릴 의사가 없습니다. 없고 또 강제로 하는 건 또 맞지 않잖아요.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사람의 직업을 강제로 어떻게 합니까? 그거는 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. 그래서 그 분야에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의사들 중에서 사명감이 있고 어떤 그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자꾸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흔히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하면 또 의사들이 돈을 보고 의사한다 뭐 이런 식의 또 많이 비판하면서 그런 정책들이 늘 안 되죠. 안 돼서 결국은 또 수십 년간 이어왔던 그런 폐단이 또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그래서 일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. 저도 뭐 필수과의 한 의사로서 저도 곧 늙어가겠지만 후배들이
또 어떤 자긍심을 갖고 어떤 이과를 잘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향하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얼마 전에 제 외래로 멀리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환자분이 외래로 오셨는데요. 그 장폐색 수술하고 합병증이 생기셔서 오셨어요. 물론 아주 응급 상황은 아니어서 외래에서 진료를 했습니다. 진료를 했는데 결국 이제 수년 전에 이제 다른 배 안에 그 암으로 수술하셔가지고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장폐색이 생겼어요. 누차 말씀드렸듯이 배 안에는 수술을 하게 어떤 질환이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 서로 어떤 조직들이 달라붙게 되는 이제 유착이 생기고 그 때문에 장폐색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안 생기는 사람도 참 많고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.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술하거나 수술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유착을 펴놓는 수술로도 되지만 아니면 작은 창자를 잘라내야 됩니다. 잘라내서 연결해야 되거든요.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도 대부분 또 잘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이 이제 연결된 부위가 이렇게 조금 딱 잘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어요. 조금 새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많이 새는 경우도 있고요. 그래서 장폐색 수술하고 한 2주쯤 지나서 이 배 안에 고름이 조금 흘러나오고 또 장 내용물이 흘러나온 거 보고 이 누출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 거죠. 근데 요 상황에서 이게 누출량이 많거나 이러면은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. 재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뭐 되게 생명 위험한 경우도 생기지만 누출량이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. 상당히 양이 작아서 어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배 안에 작은 농양이 생기고 수술한 자리 상처로 조금 흘러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누출이 있더라도 많이 흘러나오는 경우 아니면 조금 흘러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흘러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조금 흘러나오는 경우에는 또 장기간 그 흘러나오는 양이 점점 줄어들면은 또 수술 안 하고 회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누출이 돼서 농양이 돼가지고 치료받으시다가 이게 걱정이 되고 하시니까 우리 제 있는 병원까지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또 누출량도 작고 상처도 이제 좀 아물어 가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누출된 상태에서 수술한 지 지금 현재 한 달 반, 두 달 됐으니까 누공이 된 거죠. 경피 누공, 창자와 피부가 통해져 있는 장피 누공이 된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피 누공으로 흘러나온 양이 상당히 작으면은 어느 일정 양 한 하루에 500cc라고 하는데 그 정보다 작고 또 환자분이 식사라든지 변비가 좀 편하고 이러면은 요거는 지켜보면 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라도 계속 지켜보면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상처 자체가 호전되고 수술하지 않아도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경우에 수술하면은 더 어렵거든요.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고 지켜보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내드렸죠. 그래서 그쪽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설명을 되게 바쁘셔서 설명을 잘 못하셨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우리 장폐색 수술하면 이렇게 작은 창자 잘라내고 하면은 누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생길 수 있고 누출량이 많으면 재수술하고 해야 되지만 양이 작아서 장피 누공이 형성돼서 조금만 흘러나오고 하다면은 뭐 샤워도 하셔도 되고 식사도 하셔도 되고 그 누공만 좀 흘러나오는 것만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만 뭐 소독이라든지 깨끗이 해주시고 하시면은 한 적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. 예. 오늘은 그 최근에 있었던 그런 사건에 대한 제 생각과 그리고 최근에 외래 오셨던 그 장피 누공 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